이 한반도가 어떻게 보면 진짜 뜨거운 감자예요. 주위 국가들의 이 이해관계가 마구 얽혀 있거든요. 사실 역사를 되짚어 보면 그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이 한반도와 만주로 연결되는 이 공간이 사실은 동북아 역사의 어떤 중핵적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국 역사상 통일 왕조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러 갔다가 망한 사례가 딱 한 번 있어요. 수나라. 이거 자랑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그 수양제라는 네. 아주 독특한 인물이 결국 100만을 동원해서 3차례, 4차례까지 공격하는데 그때 왜 그 수양제가 고구려를 공격하러 온 줄 아십니까? 그 수양제가 그 흉노를 대신해서 그 북방을 장악하고 있던 돌골 세력 우호 협력 그 회의를 하려고 막사에 갔더니 거기에 딱 고구려 사신들이 앉아가지고 그 돌골 가한하고 협상하고 있는 걸 보고선 꼭지가 돌아가지고 큰일 났다 해서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네. 어찌 보면 우리가 지정학적인 운명, 숙명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강철비의 주제도 그렇고 아까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전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평화적으로 할 것인가,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강철비에서 나오는 시나리오, 개성공단이 폭격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거나, 그게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붙을 수는 있겠지만 전쟁이 일단 벌어지게 되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 청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거나 죽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조금 아까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통일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주변 국가의 영향력이 더 클까요? 저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취할 거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주변국 우리 포함해서 제일 정신 똑바로 차리고선 선택을 해야 될 게 우리예요. 우리는 너무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다행스럽게 지금 이제 남북한이 주변국들한테 서로 좀 껄끄러워진 상태가 된 거예요. 네. 주변국들이 한국하고 북한이 안 합쳐질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현재 상태만 놓고 보면. 더군다나 핵을 가진 나라가, 경제권 10위권에 막도한 재래식 무기를 가진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을 한다? 주변국들이나 다른 국가들한테는 거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도적으로 차라리 분단을 고착화한 것처럼 외부에도 알려주고,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도 오히려 심지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몇십 년 더 지나면 오히려 남북이 각각의 국가로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경제 협력 국가가 먼저 되는 게 오히려 답이지 않을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역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약간 당위적 얘기를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였던 역사 또는 갈라졌던 역사, 그것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인데, 말씀하신 지극히 그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라는 게 공감이 되면서도, 그러나 그 북한을 구성하고 있는 세력들의 대다수는 아직도 여전히 어떤 민족 공동체라는 그 저변의 의식, 대대로 이어서 통일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감되는 그 구성원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사실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당연히 통일이 돼야 네.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굉장히 존중받았다면, 이제는 통일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겠네? 꼭 네. 통일이어야만 해? 네. 우리가 같이 살아갈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젊은이들의 약간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최근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의 주인이 아니고 국가 권력의 소비자로서, 권력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이제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권력의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항의하는 걸 보면 소비자가 항의하듯이 항의해요. 그래서 남북 문제도 사실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럼 남북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저희처럼 어찌됐든 통일에 대해서 민족 공동체라든지 이런 걸 어찌됐든 주입 교육까지 받으면서 같이 잘했던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젊은 MZ 세대들이 느끼는 한반도는 우리가 느꼈던 위기 의식과 그렇죠.
감독님께서 강철비 1, 2를 통해서 현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꼭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뭘까요? 명백한 현실이다. 남북 문제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명백하고 코앞에 있는 현실이다. 저는 남북 문제를 그렇게 부르거든요. 키치다. 지금 특히 이제 젊은 분들한테는 남북 문제는 키치, 그러니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일 화장실을 가지만 화장실 얘기를 함부로 하지는 않잖아요. 예, 지금 남북 문제가 그렇게 화장실처럼 키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백한 현실인데 그걸 키치처럼 다루면 그 결정권은 누가 갖냐면 주변국들이 갖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남북 문제도 사실 우리의 의지보다는 주변국에서 뭐라고 하는 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되새겨볼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 이름도 철호대. 나도 철호야, 박철호. 우린 정말 진짜 운명인가 봐. 우리 같은 편이다. 이번 평화회담에도 초대는 받았지만 우리가 사인할 곳은 없어요. 아, 감독님 감히 말씀드리건데 강철비 3 어떠신가요? 이렇게 새로운 미래에서 또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이제 왜 쿠키에 남북 정상이 광화문에서 연설하는 걸 왜 이제 쿠키에 넣으셨냐고 물었는데 이제 쿠키라고 하는 게 이제 본편하고는 상관없는 없게끔 봐도 상관없다라는 거로 약간은 의미란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국민이 이제 선택할 문제인 거죠. 저는 이제 또 한 번 선을 넘자면 저는 이제 20대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바라보는 북한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북의 국제 관계로 바라볼 수도 있고 인권의 관계로 바라볼 수도 있고 민족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로 바라보는 친구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간극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탈주나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최근에 나오는 머나먼 국경이나 이제 북한의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관점으로 가고 이쪽은 또 이관적으로 하면 이 선을 누군가가 계속 넘나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강철비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워낙 팬이니까 감독님만 바라보다 이게 끝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런 영화적 상상력으로 예. 그 간극을 메워주는 건 예. 너무 좋은 그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영화는 어찌 보면은 누군가의 세상을 엿보는 일이 아닐까. 오늘 양 감독님 모시고 양 감독님의 세상을 엿봤고 또 새로운 생각, 다른 생각을 한번 엿봤던 것 같습니다. 남북 문제나 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몇십 시간을 할 수 있는 얘기여서 핫한 주제죠. AI. AI 없이 못 사는 요즘 인류를 무슨 이름을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언어를 넘나드는 역할을 많이 해주고요. 쉽게 코딩을 만들어줘서 어찌 보면은 기술의 전쟁이고 기술 패권으로 결국은 제국이 해체됐다, 다시 만들어졌다.